야당 대선 후보인 윤석열 후보는 당연히 호남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번 보수정당 또 광주를 중심으로 한 이 호남을 기반으로 하지 않는 정당들은 늘 이것이 어려운 관문이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호남과의 관계를 어떻게 잘 만들어 갈 것인가. 이미 여러 면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박근혜 대선 후보 때하고 이렇게 좀 비교해 가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역시 호남이다, 광주다 하는 곳은 그것이 영남 사람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고 호남이 아닌 우리나라 전역에서 뭔가 좀 다르다, 좀 그곳에서는 목소리를 크게 낸다, 이렇게들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자면은 설령 강원도 사람이 그렇게 느끼고 경기도 사람이 그렇게 느끼고 서울 사람이 그렇게 느끼고 이렇게 전국 각처에서 호남은 좀 편하지 않다. 저 사람들은 마음에 안 들면 아우성을 치더라. 이렇게 느끼고 있는 것이 맞죠. 그건 뭐 그냥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호남이라는 말 대신에 광주라는 말도 쓰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보자면 광주 사람이라고 해서 그게 한 가지 색깔은 아니다. 이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물론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있는 것이죠. 게다가 광주 사람이 이상한 사람들은 아닌 거다. 그냥 보통 한국 사람이다. 우리하고 똑같은. 이게 이렇게 말을 하지만 광주 사람들 스스로도 저거는 그냥 립서비스지, 실제로 광주나 호남을 좋아하지 않잖아, 이렇게 느낄 수 있겠죠. 또 각지에 있는 국민들이 말이야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또 그렇게 내가 특별히 가고 싶고 살고 싶고 좋아하는 곳이 광주다, 호남이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은 것 같다. 우리는 그 호남이 좀 낯설다, 이런 분들이 또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머리로는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 어디에 살든 다 똑같지 이러기는 하지만, 어떻든 이 광주라고 표현되는 그 지역 사람들이 색다르게 그렇게 여겨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이 우리 한국인들의 일반적인 정서인 것이죠. 뭐 막 싫어한다, 막 좋아한다, 이게 아니고 서먹서먹하다, 또 우리하고 다르다, 아마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옳을 겁니다. 보통 서로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만났을 때 어느 지역에서 오셨습니까? 이렇게 묻기도 하죠. 그랬을 때 지금의 이야기입니다. 예전에 하고는 좀 달라졌죠. 지금으로서 뭐
그 전남이나 전북의 어디를 가리키면서 거기서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아, 호남에서 오셨군요 이러면서 뭐 특별한 반응 없이 넘어갑니다. 그런데 아, 광주에서 왔습니다. 그러면은 아, 갑자기 막 웃으면서 아, 광주시구나 이렇게 한다는 거죠. 마치 웃음으로 대하면서도 아, 광주여도 괜찮아요, 괜찮아 이런 분위기. 혹은 아, 그러면 경기도 광주시군요 이렇게 한다든지 하는 이런 느낌이라고 보면 될 겁니다. 왜일까? 이거는 놔두고 현상이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들하고 마주쳤을 때. 그런데 이게 특히 이 정치, 시사 이런 정치와 관련된 그런 어떤 관계, 그런 이야기를 하는 그런 자리 이런 데서는 좀 이해가 가는 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언론에서 경주에서 맨날 분노한다. 경주에서 어느 정당은 와서 사죄하라. 그리고 또 어느 정당은 경주에 가서 내가 잘 돌봐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찾아가는 그런 장소가 아예 없죠. 그런데 언론에 늘 분노한다, 성토한다, 죽어도 곱게 죽게 두지 않겠다, 사죄를 해라. 뭐 이러면은 나왔다 하면 광주 뉴스 아닙니까? 우리가 구글 검색을 해보면 쫙 나옵니다. 그러니 이 관계에 없는 사람도 누군가가 옆에서 자꾸 분개하고 성질을 내고 이러면은 나중에는 좀 피하게 되죠. 그게 인지상정입니다. 자, 이게 우리 한국인들이 조금 이 광주라는 곳의 정치색, 그들의 강력한 의사표시,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이거 역시 현상입니다. 만일 환자라고 하면 증상인 것이죠. 내가 아프다는데 광주 때문에 내가 좀 광주에서 특별한 그런 것들 때문에 내가 피곤하다 그러는데 그걸 가지고 광주에서 당신들 그러면 안 되는 거다. 이거 차별이다. 그렇게 느끼지 마. 그렇게 아프다고 하지 마. 이러면 그건 무시무시한 폭력이죠. 그래서 한국인들 왜 그런 거냐 하면서 전국 각처에 있는 사람들을 나무라면 안 되는 겁니다. 흔히 우리 순대라는 음식을 내가 자주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우리 전 국민이 대체로 좋아하는 음식이라고 하죠. 그런데 전 국민이라고 한다고 해서 국민이 몽땅 좋아한다 이거는 아닙니다. 그 순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봅시다. 우리 국민 가운데에는 순대 먹는 사람이 있고 순대 못 먹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거는 순대를 싫어한다. 남 다 좋아하는데 이거는 차별의 문제가 아니죠. 그와 같은 겁니다. 이 광주, 특히 정치적 목소리를 내는 광주, 거기에 있어서 우리 국민적인 이미지, 국민이 그곳을 어떻게 느끼는가, 우리 이웃으로, 바람직한 이웃으로 느끼는가 하는 이런 문제는 지역감정 문제도 아니고 차별의 문제도 아닙니다. 그렇게 다룬다면 잘못된 접근인 것이죠. 물론
광주의 그런 식의 역사인식, 그런 식의 정치적 의사표명, 또 언론에 많이 노출된 그럼으로써 쌓여온 광주의 억센, 거센 이미지. 이런 거 국민들이 싫어한다. 또 싫어한다고 말한다. 또 개인적으로 본인이 만약에 떡을 두 사람 중에 한 명에게 주고 싶은데 그런 광주 사람에게 나는 안 줄 거야 한다고 해서 이걸 그러면 안 돼 하고 법으로 강제할 수 없는 겁니다. 물론 이러한 호불호, 이런 개인적인 어떤 마음의 끌림, 이런 게 공식 연설이나 아니면 공문서 같은 데 들어가서야 안 되겠죠. 지금 이러한 정치적인 이미지, 남들이 광주를, 호남을 보는 그 이미지, 자, 이런 걸 가지고 광주가 불편하다. 가끔 그런 이야기도 나오죠. 만일 그렇다면 이 경우에는 광주 스스로 거울을 보라. 이렇게 이야기해 주겠습니다. 이거는 세상 탓을 하든지 한국인을 탓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정답이 나와 있는 겁니다. 바로 그 부분에 있어서 광주 스스로 바뀌어야 한다. 항상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세상과 충돌을 하게 된다면 그러면 먼저 나에게 문제가 있는지 살펴라. 그리고 세상이 바뀌어라 하고 요구한다면, 결국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면 당신은 좀 불행한 처지에 있는 거다. 왜냐하면 그건 이루어지기 어려운 바람이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광주에 대해서, 어떤 지역에 대해서 지역을 싫어하면 안 된다. 싫어한다고 말하면 안 된다. 그 지역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것을 밖에 보여줘서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을 가지고 이러한 강요를 하게 되면 이것은 국민의 감정을 통제하고 국민의 사상을 통제하는 대단히 끔찍한 독재가 됩니다. 이 차별금지라는 것을 가령 법을 만든다고 했을 때 지역차별을 금지한다. 그래서 가령 자기 블로그나 자기 유튜버에서 나는 이 지역을 싫어한다고 말하면 처벌하겠다. 그거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하고 똑같다. 아니 그보다 더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더 금지하고 용납되지 않는 독재다.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무튼 좀 다행인 것은 호남이 많이 바뀌었죠. 이 호남차별이라고 말을 하기에는 호남이 이제 많이 개방이 됐고 또 호남이 자기들만의 그 특성을 남들하고 같이 어울리는 마당에서는 이제 고집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덕분에 이제 한국인들은 그 호남 사람을 일반 한국인으로 여기는 것이죠. 가령 호남은 좀 다르다 하고 호남은 우리하고 다르다 하는 그런 어떤 거리감, 이거를 차별이라고 한다면 그런 차별은 지금 많이 사라지고 없고 또 남은 것들도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 아마 이런 의미에서
일반적인 호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 다 같은 한국인으로 서서히 융화가 되고 그 지역이 고립되는 일은 이제 해결이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제 이 호남에 대해서 아직도 말로는 이야기를 하죠. 호남, 나는 호남은 싫다. 어떤 사람은 우리 호남 사람만 세상에서 제일 좋다. 얼마나 정이 많은데 뭐 이렇게 이제 극과 극으로 나뉩니다. 한번 이런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서울에서 어떤 사람하고 만나서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뭐 이야기할 때 뭐 정치적인 이야기도 하고 종교에 관한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서로 의견이 다른 부분이 있어도 다른 부분이 있다고 막 치고 들어오거나 그러지도 않고 무난히 대화도 아주 유연하게 잘했고 기분 좋게 식사를 했습니다. 성인들의 세계는 원래 그런 것이죠. 종교나 정치 이야기나 서로 다르더라도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상대방이 다르게 생각한다. 그러면 그러십니까? 여기에서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왜 당신은 나처럼 생각하지 않느냐? 이렇게 나가면 그때부터 관계가 틀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정치적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충돌을 한다는 것은 사회적인 어떤 그 사회성이 조금 그 당시에 부족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이제 기분 좋게 식사를 하고 나서 나중에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호남 사람인 겁니다. 그러면 만일 호남 지역 차별이 있다고 주장하는 측에서는 이제 의심을 하겠죠. 이 사람이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까지 보는 겁니다. 어째서 호남 사람인데 이렇게 내가 스트레스 안 받고 대화를 하고 기분 좋게 식사를 할 수 있었던 거지? 믿기 어렵다는 듯이. 그러면서 이제 좀 변명거리를 찾아보는 것이죠. 아마 이 사람은 호남에서 태어났지만 쭉 서울에서 살았던 모양이다. 그런데 이런 변명이 통하지 않는 게 물어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호남에서 나서 거기서 학교 다니고 그리고 거기서 쭉 살다가 서울에 온 지 이제 한 4, 5년밖에 안 됐다. 그러면 이런 설명을 듣고 지역차별 감정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호남 사람인데도 정상이네. 어떻게 정상일 수 있지? 왜 내가 눈치채지 못했을까? 이제 호남을 지역차별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상대방이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옛날식의 어떤 그 스토리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정말 이상한 거죠. 지금 이 사람은 호남 사람이어서 이렇고 저 사람은 어디 사람이어서 이렇고 그러면 이상한 겁니다. 요즘에는 그 아프리카 사람 특히 보면은 그 치아하고 손바닥만 하얀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봐도 일단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아주 옅어졌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지. 이렇게 되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나에게 해를 끼치든지 보통 상식적으로는 예의상 덤벼들지 않을 대목에서 덤벼든다든지 억지를 쓴다든지 이런 어떤 결과가 자기가 피해보는 결과가 발생하기 전에는 이 사람이 어디 사람이다 해서 그 색안경을 쓰고 보지는 않는다 하는 겁니다.
우리 영토가 그렇게 넓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호남하고의 어떤 그런 서먹서먹함, 호남 사람이 다른 지역 사람들에게 자기들 고유의 것을 주장하는, 예를 들어서 호남 말을 표준어로 해야 한다. 몇 년 전에 그런 주장을 하고 실제로 그런 운동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와 같은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이 관계가 많이 좋아지고 편견이 사라지고 있다. 그 과거에 있었다고 하는 그 편견이 사라지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호남 이야기를 했는데 그 언론에 자꾸 나오는 것은 호남이 아니고 광주이죠. 그래서 광주 사람은 어떨까? 호남 사람하고는 이렇게 정상적으로 거래할 수 있고 친교를 맺을 수 있지만 광주 사람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는 게 아닌가. 이제 그 부분을 살펴봅시다. 사실 광주라는 것만으로는 거기가 오지도 아니고 아주 이상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평범한 지방 도시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뭐 지방에 있는 도시마다 경상도에 광역시를 하나 주면 전라도에도 광역시를 줘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분배하듯이 또 경쟁적으로 이렇게 광역시 지정을 해놨는데 사실 광역시가 될 만한 그 여건, 인구라든지 뭐 이런 것으로 치면 지금 광역시가 너무 많죠. 그래서 광주도 광역시이기는 한데 내가 보기에는 그냥 거기는 지방 도시입니다. 평범한 지방 도시고 그리고 광주 사람들도 별다르지 않죠. 그냥 평범한 한국인입니다. 그러니까 한때는 그랬습니다. 광주에서 그 민주화의 성지 이러면서 다른 지역은 다 광주에게 감사해야 한다. 문재인 민주당의 국회의원이 그런 이야기를 했죠. 광주에게 와서 머리를 조아려야 한다. 이게 광주를 왕따시키는, 사람들이 기피하게 하는 그런 그 발언입니다. 광주 사람은 안 그런데 이 정치인들이 문제인 것이죠. 자기들 목적을 위해서 그런 식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한때는 그런 말도 있었습니다. 광주에 갔다 왔다. 광주에서 무엇을 했다 그러면은 안전하게 잘 다녀오셨습니까? 이런 인사를 했다는 겁니다. 민주화의 성지여서 거기 조금만 잘못 건드리면 가서 목숨을 부지하지 못한다. 어떤 폭행을 당할지도 모른다. 이 민주당 국회의원의 말이 시가 된 것이죠. 사람들에게 그런 인식을 심어준 겁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광주에 가보면은 거기에서 밥을 먹는다고 했을 때 뭐 밥에 좋지 않은 것을 넣어주든지 또 당신은 광주 사람이 아니네 하면서 밥을 뭐 남보다 조금 주든지 돌을 섞어 주든지 그러지 않습니다. 광주 사람 역시 정상적인 거래가 가능하고 정상적인 친교가 가능한 그런 사람들인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는 우리나라 다른 곳하고는 다르다. 이런 말에 반박하기 어려운 것이 이 광주 또는 호남에서
민주당에 몰표를 준다. 거의 상상을 초월하는 정도의 그 몰표를 준다. 과거에 보면 그런 기록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 부분에서는 이 사람들은 정말 우리하고 다르구나. 역시 다르구나 하고 마음이 막 돌아서려고 하죠. 그런데 이제 좀 그거를 만류하고 싶습니다. 그 호남 사람들이 몰표를 줬다 하는 것은 그거 옛날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다 옛날 이야기로 된 거죠. 그거 다 이제 지난 세기라고 부를 20세기 그때 일입니다. DJ 이후에 다 끝난 이야기라고 해야 하겠죠. 정치 이슈라든지 또 이데올로기 문제 이런 데 있어서 호남은 우리 대한민국 전 지역하고 다르다. 이러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몰표라고 하는 것이 이제 좋지 않은 인상을 심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호남은 한국에서 스스로를 아주 폐쇄적으로 그렇게 남들이 접근을 하기 어렵게 남들에게 심통을 부리는 그런 지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일단 호남은 뺍시다. 호남은 이제 개방적으로 우리 한국인들하고 두루 어울리기로 한 그런 그 모습을 우리가 많이 확인을 했으니까 이거는 빼고, 왜냐하면 호남과 광주는 그 이 선거라든지 이념, 정치색 이런 데 있어서 같지 않다 하는 걸 먼저 분명히 해 둡시다. 이거죠. 호남이 아니라 광주 이야기다. 그리고 광주도 시기적으로 DJ 이후의 광주 이야기다. 이렇게 범위를 정해 놓읍시다. 또 이거를 놓치고 광주를 가지고 이러고 저러고 차별을 했다. 그러지 마십시오. 그러면은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은 이 대목 범위를 정해놨다 하는 부분을 다시 보고 그런 그 분쟁을 일으키지 말기 바랍니다. 이제 그겁니다. DJ 이후의 광주, 그 다음에 이 선거 때 몰표를 주는 광주,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것인데, 그러면 광주는 몰표를 준다고 하면 자기들이 지지하는 어떤 정치인이 있었구나. 그래서 거기서 몰표가 나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광주에서는 대통령이 나온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광주 대통령은 없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어느 큰 정치인을 중심으로 한 광주만의 정치 철학, 이런 것은 아예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광주 사람들이 어찌됐든 특정 정당 출신에게 몰표를 줘왔다, 지금까지. 그 특정 정당이 광주 저기는 우리 내가 기르는 집토끼다. 어디 못 간다. 우리가 발로 차도 저기서는 우리 찍는다. 이제 이게 광주 몰표라는 거의 풀이입니다. 해석이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을 달리 보면 광주는 특정 정당이 아닌 다른 곳에 대해서는 극단적으로 배척을 한다. 아니면 특정 정당을
맹목적으로 추종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 물표를 주는 광주이니까. 그러면은 DJ 이후에 광주에 대통령도 없었는데, 광주 정치 철학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러면 특정 정당에 종속돼 있는 것인가? 이런 의문이 생기는 겁니다. 사람은 정당이 어떻든 나오는 후보자가 누군가에 따라서 판단을 달리하죠. 똑같은 정당에서 후보자가 나와도 사람이 다르면 지지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무조건 한다. 광주 사람들이 군인도 아니고 어째서 그렇게 집단적인 의사표시를 하는 것일까?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지금은 그렇지도 않다는 것이죠. 이게 유지되면 여전히 납득할 수 없겠죠. 그러면 광주에서 어째서 이런 몰표라고 하는 기록을 낼 수 있었을까? 광주에는 광주 대통령이 없었기 때문에 정상에다 깃발을 딱 꽂아놓고 그걸 중심으로 뭉친다든지 그걸 추종하면서 뒤따를 그런 그 정상에 꽂힌 깃발 자체가 없는 곳입니다. 그러면 무엇인가? 우리가 광주라는 것으로 뉴스에 나오고 광주에서 전 우리 국민들을 향해서 우리가 우월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바로 광주에서 항쟁을 했었다 하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광주는 자기들이 지금 있는 그 선에서 무엇인지 모르지만 위쪽으로 상층부를 향해서 돌팔매질을 하고 총을 발사하고 또 장갑차를 몰고 공격을 했다고 하는 항쟁 그룹, 항쟁 정신 이게 있다. 이제 그것을 내세운 겁니다. 그 당시에 그 공식적으로 발표된 자료 이런 걸 보면은 지리산 빨치산을 승계했다고 하는 것이 5.18 민중항쟁이고 바로 그것이 광주의 깃발이었습니다. 광주가 하나로 뭉치는 그런 결과를 냈던 깃발. 이제 이러고 보면은 이 깃발을 세우는 DJ 이후에 이 깃발을 세우는 작업은 엄청난 리모델링이었겠구나. 그렇게 보이죠. 그러면 이 리모델링을 한 업자들, 이 사람들은 광주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특정 정당으로 표현할 수 있는 정치인들 혹은 정치꾼들 이런 사람들이죠. 그래 이 리모델링을 한 업자들로서는 이 그 항쟁 그룹을 표방하는 이런 깃발을 꽂는 것이 그런대로 되는 장사였던 것 같습니다. 물론 보상과 포상이 따르는 사업이었으니까 그래서 뭐 망하지 않을 만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런데 지금도 5.18 묘지, 옛날의 그 전남도청사, 그리고 몇몇 항쟁 유적을 모셔두고 호남을 온 나라, 그리고 또 온 세상과 격리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보입니다. 이제는 소수에 불과하지만
이거 역시 광주 사람이 아니고 정치꾼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이 광주를 5.18 민중항쟁이라는 걸 가지고 이 민주화 세력이라고 하는 좌파 정치 세력이 30년 넘게 파리채로 이용해 먹었다.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결국 광주의 그 주인이 아니라 객들이 이 5.18을 이용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뜻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민주화 세력이 광주를 발전시켰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광주는 더욱 소외되고 피폐해졌습니다. 다른 곳하고 비교를 해 보십시오. 우리 전국 각처에 있는 한국인들이 그쪽으로 잘 안 가죠. 보면 철도 노선도 그쪽은 붐비지를 않습니다. 민주화 성진이 어쩌니 하면서 선거 때만 되면 원래 자기네 텃밭으로 여기는 정치 세력은 그때 가서 눈물쇼 하러 찾아가고, 텃밭으로 여기지 않는, 그래서 좀 서먹서먹해 하면서 두려워하는, 워낙 걸핏하면 모든 것을 다 트집을 잡고 생떼를 쓰고 이런다 하는 이미지가 박혀 있기 때문에 선거 때 되면 사죄하러 찾아가는 그런 이미지가 박혀 있으니까 지긋지긋한 겁니다. 이거 역시 인지상정입니다. 잔소리 많으면 피하게 되어 있죠. 자, 광주라는 곳이 특별한 곳이 아니다. 마음만 잘 먹으면 우리 같이 잘 사이좋게 지낼 수 있는 그저 똑같은 한국인인데, 유달리 정치 문제에 대해서 이상한, 자기들 대통령도 없었으면서 갑자기 우리가 정상에 있으니까 항상 전 정치 세력이 다 와서 여기 와서 제사를 올려라, 제물을 바쳐라. 그러다 보니 호남 전 지역이 이제 문을 열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오갈 수 있는 영역이 넓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주는 광주로 남아버렸다. 이게 광주 시민들이 그런 것도 아니고 특정 정치 세력이 그렇게 하고 있어서 오히려 광주 시민은 손해를 보고 있다. 나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이제 또다시 선거 시즌이 됐습니다. 2022년 대선을 앞두고 그러면 5.18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그 이야기를 해야 하겠죠. 이제 우리 솔직히 이야기를 해봅시다. 5.18 그게 언제적 얘기입니까? 40년이 훨씬 넘은 옛날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지금도 42년 전, 43년 전 5.18 민중항쟁의 땅이 광주다. 이러면서 광주가 호남 전체를 대표하는 호남의 맹주 노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42년 전 5.18 때 광주 사람들이 다 총 들었던 거 아닙니다. 그때
그 항쟁에 참가했던 사람들은 아주 소수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 증언록을 보게 되면 10살짜리들이 총 들고 참전했다 이런 내용이 있죠. 좋습니다. 그러면은 그때 5.18 민중항쟁에 참전했던, 이거는 뭐 전쟁이니까 참전했던 사람들의 나이를 10살로 계산을 해 줍시다. 그러면 42 더하기 10 하면은 52살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광주 시민 가운데 52살 이하인 사람들은 100% 5.18하고 관계가 없다. 그 다음에 52살이 넘은 사람들 중에서 그때 그 5.18 민중항쟁에 참전했던 사람은 극소수다. 물론 유공자, 민주화 유공자가 된 사람들, 그거 다 친척이나 가족이나 뭐 이거 빼고 본인들만 헤아리면 몇 명인가? 그러면 52살 이상인 사람들도 아마 한 95% 5.18하고는 관계없습니다. 맞죠? 95% 관계없습니다. 위로. 아래로 100% 관계없습니다. 뭐가 광주는 5.18 민중항쟁의 땅이라는 겁니까? 사람 있고 땅 있지. 땅 먼저 점 찍어 놓고 사람이 거기에 따라갑니까? 뭐가 광주가 민주화의 성지라는 겁니까? 사실 사람은 똑같은 사람입니다. 광주 사람이라고 해서 별다를 거 없죠. 우리 하여튼 광주가 이렇게 민주화의 성지니 자기들한테 와서 머리를 다 숙여야 된다느니 이런 정치 세력들 때문에 꼴 보기 싫은 겁니다. 설쳐대는 게. 이거야 광주가 아니라 전주여도 수원이어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가 사람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런데 광주 사람이 우리를 보면은 해를 끼치냐? 그건 그렇지 않죠. 그렇게 막 나가는 사람들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이제 대선 후보 이야기를 합시다. 윤석열 후보가 지금 어떻게 광주 유권자들의 지지를 받을까 이렇게 고심을 하고 있는데 광주 사람들이 별난 사람들 아니다. 무조건 거기 가서 머리 숙이고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의견이 이렇게 A라고도 하고 B라고도 하고 이렇게 나뉘지만 광주에 있는 여러분은 여러분이 말하는 게 답입니다. 이렇게 가서 머리를 숙여서는 표를 받을 수 없겠죠. 그거 가식인 거 누구라도 알 테니까. 정말 그렇다. 광주 사람들도 보통 사람이다. 이거를 윤석열 후보에게 확인을 시켜주겠습니다. 우리 보면은 윤석열 후보 가는 곳마다 나타나는 게 열지대라는 것이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 사진이나 영상을 보면은 그 뒤쪽에 빨간 우산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게 열지대입니다. 그러면 그 열지대의 본색이 무엇인가? 열지대의 리더하고 주된 활동 멤버들 보면은 호남, 본토박이 호남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들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 씨하고 싸울 때, 그때 윤석열 지킨다고 검찰청 문 앞을 정말 밤낮 없이 지킨 게 열지대입니다. 물론 그때는 열지대라는 이름을 붙이지는 않았는데 결국 그 사람들인 것이죠. 윤석열 후보가 대선 나오기 전에 검찰청 앞에다가 힘내시라고, 꺾이지 말라고 화환 수백 개를 세워준 거, 그거 열지대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대선 출마 선언을 했던 날, 그 양재에 화환 수백 개 세워준 게 열지대입니다. 조국 부대들하고 싸운 거, 거기에도 열지대는 앞장서 있었습니다. 그러니 윤석열 씨, 인간 윤석열 씨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가장 힘들 때 윤석열을 지지해준 사람들이 지금의 열지된 겁니다. 윤석열이 어려울 때 도와준 은인인 것이죠. 지금 윤석열 후보의 영상을 보면은 뒤에 그 밀짚모자가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일 겁니다. 그 사람이 바로 열지대 리더입니다. 그 밀짚모자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그 사람이 누구인지 민주당도, 호남도, 광주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밀짚모자가 바로 광주 전남대 정문 앞에서 5.18 시위하고, 광주 시내에서 5.18 가두 시위하고 5.18 차량 시위를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아마 1년 넘게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열지대 리더가 광주에서 5.18 시위할 때 밥을 못 먹었습니까? 전남대 앞에서 시위할 때 전남대에서 돌이 날아왔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대선 전국에서 요즘 키워드가 청년입니다. 그런데 열지대의 그 밀짚모자가 전남대에서 시위를 할 때 거기 지나다니는 사람들 다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들은 돌을 던지지 않았습니다. 5.18 심장부에 가서 5.18을 반대하는 시위를 했는데 돌을 던지지 않았습니다. 그거 보면 서울에서 서울 사람들하고 밥 먹을 때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아무 일 없었습니다. 항의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야 그 정도는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거기 광주 사람이 광주 오지 마라, 광주에서 나가라, 이러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만일 그런 사람이 있었다면 그 광주 사람이 틀려먹은 것이죠. 그리고 만일 그런 사람이 있었다면 바로 그런 사람 때문에 광주가 소외되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분명한 것은 호남 사람도 광주 사람도 다
다 같은 한국 사람이다. 우리 한국인이다. 그것이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윤석열 후보는 아마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지금은 선거 아닙니까? 선거하고 시위하는 것은 다르지요. 만약 지금 광주 가서 5.18 이야기하면은 표가 안 나올 텐데 아마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뭐 그렇긴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또 윤석열 후보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야 하겠죠. 윤석열 후보 지금 인기 좋죠. 그런데 광주 가서 5.18 시위를 했던 열지대, 그게 지금도 바로 윤석열 후보 옆에 밀착해서 같이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열지대는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이런 집단들 중에서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지자들을 끌어모으는 시드머니, 그게 열지대니까.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게 보면은 묘하게 같으면서도 같지 않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광주 사람은 보통 사람이다. 우리 다 같은 한국인이다. 광주 가서 5.18 반대 시위해도 괜찮다. 그렇지만 선거에서는 광주 가서 5.18 반대 시위하면은 표가 안 오기는 안 온다. 그런데 현실은 윤석열 후보 옆에는 열지대가 있다. 이런 것이죠. 지금 상황이 뭐냐. 이 열지대라는 것이 윤석열 후보에게 있어서 시한폭탄입니다. 내년 대선 선거 기간이 시작이 되면 시한폭탄은 반드시 터집니다. 윤석열 후보가 지금 표 되는 거라면 뭐든지 다 가는 곳곳마다 약속을 하면서 다니고 있습니다. 누가 뭐라고 성만 내면 무조건 다 사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 기회주의자의 모습이다. 그렇게 이름표를 붙이면 딱 맞을 겁니다. 기회주의자 윤석열 후보가 이 시한폭탄을 들고 있다. 결국은 어느 쪽이 됐든 폭탄이 터지든 기회주의자여서든 한 방에 갑니다. 게임 끝인 것이죠. 윤석열 후보는 현재 시한폭탄 2개를 양손에 각각 들고 있는 형국입니다. 한쪽 손에는 김건희라는 시한폭탄, 다른 손에는 5.18이라는 시한폭탄.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광주 가서 무작정 머리 숙인다고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열지대는 이미 있었고 지금까지 함께 걸어왔습니다. 지금에 와서 무슨 짓을 해도 없었던 것으로 만들 수 없고, 무슨 짓을 하면 은혜를 원수로 갚는 자라는 이름이 하나 더 붙을 겁니다. 광주 가서 그냥 머리 숙인다고 표 안 옵니다. 표 떨어질까 봐 겁이 나서 기회주의자 노릇을 한다고 해서 표 안 옵니다. 김종인 씨의 무릎 사과
시효 끝났습니다. 기회주의자 하는 손가락질을 하나 더 보탤 뿐이죠. 윤석열 후보는 시한폭탄을 양손에 하나씩 들고 있는 사람입니다.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거기다 기회주의자라는 명찰까지 붙여놓으면 윤석열 후보는 이러겠죠. 나는 박근혜 대선 후보를 똑같이 따라 했는데 왜 나만 가지고 그러느냐? 아마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윤석열 후보와 박근혜 후보 둘을 보는 유권자의 시각이 어떤가? 여론이 어떤가? 이것을 한번 살펴보기로 하죠. 박근혜 후보가 호남에 가서 DJ계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박근혜 후보가 찾아가서 그들의 손을 잡으니까 DJ계가 박근혜 후보를 인정했습니다. 지지한다 한 것이죠. 그러니 여론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박근혜 후보가 통합을 하려고 호남에 갔다. 그랬더니 호남표가 넘어왔다. 그런데 윤석열 후보가 박근혜를 그대로 흉내냈습니다. 이번에 목포에 가서 DJ계를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여론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윤석열이 목포에 가서 술 마셨다. 폭탄주 마셨다. 민어회 얻어먹고 돈을 안 냈다. 이러는 겁니다. 통합 이야기는 나오지도 않았고 호남표가 넘어온다든지 가서 누구를 만났다든지 하는 이야기가 먼저 나와야 하는데 나오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호남 간 것은 술 마시러 간 게 되고 말았습니다. 몰래. 처음에 그것도 안 마셨다 이래가지고 몰래 술 마시러 거기 갔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박근혜 후보도 술 마시는 사람입니다. 본인이 술 좋아한다고 했죠. 그런데 왜 윤석열 후보만 그런 겁니까? 이거 스스로 생각을 해 보아야 하는 겁니다. 박근혜 후보가 시장에 가서 오뎅을 먹었습니다. 생선묵을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옆에 있던 떡집에서 떡 좀 드시라고 또 떡을 줬습니다. 그 옆에 있는 고기 파는 집에서는 좀 큼지막하게 구운 소고기를 구워서 줬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후보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 많이 못 먹어요. 이렇게 많이 주시면 어떻게 해요? 하는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뭔가 좀 먹이고 싶어 했습니다. 박근혜 후보가 먹는 모습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윤석열 후보가 시장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먹으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왜 그렇게 많이 먹느냐? 지금이 그런 거 먹고 다닐 시국이냐? 꾸역꾸역 먹기만 하네.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뒤따르는 소리가 또 술 퍼마신 거냐? 이랬습니다. 개사과, 거기서 뭐 사과 이야기가 많이 나왔죠. 윤석열 후보는 뭐 아버지와 사과, 뭐 돌사과, 그래서 사과 이야기를 많이 하려고 했다고 했던 것 같은데
그래, 사과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만일 박근혜 후보가 대구에 가서 사과를 먹었다. 그랬다면 뭐라고 했겠습니까? 제주에서는 우리 제주 귤도 먹어주세요. 나주에서는 우리 나주 배도 먹어주세요. 이랬겠죠. 또 다른 곳에서는 왜 경상도 사과만 먹어주십니까? 우리 지역 것도 먹어주세요. 이랬을 겁니다. 물론 박근혜 후보는 사과를 먹었습니다. 다른 것은 이 부분이죠. 윤석열 후보는 사과를 안 먹겠다. 개나 주겠다. 이제 이게 좀 덧들린 것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개마저도 사과를 안 먹겠다고 하니까 윤석열 후보가 욕을 먹은 것이죠. 너 왜 사과 안 먹는 거야? 이렇게. 어떻든 그러고 보면 박근혜 후보는 대선 후보 시절에 국민들이 참 많이 좋아해 줬다 하는 것을 다시 떠올리게 됩니다. 이렇게 박근혜 후보는 무엇을 하면 시너지 효과를 냈는데 윤석열 후보는 마이너스 효과가 나오는 겁니다. 왜 이럴까? 윤석열 후보가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것이죠. 윤석열 후보, 문제는 자기 자신이 풀어야 하는 겁니다. 선대위나 캠프에서 모든 것을 다 만들어 줄 것이다. 만일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은 왜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로 나온 겁니까? 더 나은 사람이 후보로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선거 운동을 하는 후보는 답을 스스로 내야 하는 겁니다. 남에게 기대고 보좌받고 하는 것이 나 대신 남이 아니고 내가 하는 것을 남이 뒷받침해 주는 것이어야 하는 겁니다. 거의 있죠. 좌파들이 멋부리느라고 걸핏하면 이런 말 합니다. 뭐뭐에게 길을 묻는다. 그럴 때마다 나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거 묻는 게 아니다. 답은 네가 하는 거야. 그렇습니다. 뭐든지 본인이 할 수 있다고 나왔고 본인이 해야 하는 겁니다. 대선도 세상 모든 시험이 그렇듯이 대리시험 치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